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와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내면의 모습에 따라 외면의 모습도 달라진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것을 실제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와 좌서전을 읽고 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에겐 자신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 때문에 평범한 사람에게 결코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여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낸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며 떠돌아다닐 때 내게는 세상 구경 좀 해보자는 생각 외에는 어떠한 삶의 목적도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처럼 수동적 반응 모드에 빠져들었다.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고 아무하고나 어울렸다.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대신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요구에 따라 반응하고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항했다. 나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알고 하고 있는 것이 내 가능성의 한계라고 믿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능한 부지런하고 낙천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실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심리학, 종교, 형이상학을 공부하면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줄도 몰랐다. 그러나 행동을 지배하고 성과를 내는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아 개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믿음 체계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나는 성공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엄청난 인간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시작한 뒤 지금 10% 미만의 잠재력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90% 이상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잠재 능력에 담겨 있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려면 이 엄청난 잠재의식의 보고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잠재의식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창조하기도 하고 때론 파괴하기도 한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해가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그것에 접근해서 지혜롭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의식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정신 상태이다. 의식에는 기억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다. 의식에는 네 가지 필수 기능이 있다. 첫째, 의식은 입력되는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 등 6가지 감각 기관을 이용해 정보를 받아들인다. 의식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계속 관찰하고 종류별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넌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올 것이다. 그 순간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린다. 이때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자동으로 돌려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났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의식의 첫 번째 기능이다. 둘째, 의식은 정보를 비교한다. 확인된 정보는 즉시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며 미리 저장된 다른 정보나 경험과 비교한다. 예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직 자동차는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고 시속 50km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에 저장된 기억은 위험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건너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반면 자동차가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시속 100km로 움직인다면 잠재의식은 즉시 위험이라는 신호를 보내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셋째, 의식은 비교된 것을 분석한다. 이 기능은 항상 네 번째 기능인 결정보다 선행한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0과 1로만 된 이진 체계를 사용하는데 의식도 마찬가지로 수용과 거부라는 두 가지 심리 상태를 작동시켜 정보를 처리한다.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처리할 수 있으며 결과는 긍정과 부정, 예와 아니요 둘 중 하나다. 의식은 받아들인 정보를 계속 분석하면서 어떤 것이 관계가 있고 어떤 것이 관계가 없는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바로 분석 결과가 나온다. 첫 번째 질문은 피할까 말까이다. 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번에는 앞쪽으로 피할까 말까를 묻는다. 앞쪽에 달리는 차가 많아 피할 수 없다면 바로 뒤쪽으로 피할까 말까를 묻게 되고, 뒤쪽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면 재빨리 분석을 멈추고 뒤쪽으로 움직여 자동차를 피하게 된다. 이때 의식은 오른쪽 발을 먼저 움직일지 왼쪽 발을 먼저 움직일지는 분석하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서 잠재의식에 전달되면 의식은 더 이상 분석을 멈추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신경과 근육이 저절로 서로 협력하여 보완해준다. 의식은 잠수함의 선장과 같다. 잠수함 안에서는 잔망경을 볼 권한이 있는 선장만이 밖을 내다볼 수 있다. 선장이 보고 느끼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잠수함 전체에 전달되어 승무원 전원은 그에 따라 행동한다. 때론 스스로를 통제할수록 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것의 힘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려면 잠재의식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